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 선고 나온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못 살리고 있느냐 이런 한탄이 나올 정도로 네네. 국민의힘이 시끄러워요.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떠날 때 네. 제 1번으로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선택적 정의와 공정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고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라갔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정의와 공정, 합리와 뭐 상식 이런 네. 것들을 내세우면서 후보도 됐고 대선까지도 거머쥐은 거죠. 그렇죠. 아마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똑같은 데자뷰를 보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들이 보수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얼마를 공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네. 뭐 헤리티지다, 뭐 미국의 영 리퍼블리컨이다, 뭐 네. 쭉 그 여러 가치 철학을 논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단체도 있고 살아있는 어떤 정신을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본인들이 지금 숭상하는 보수의 가치 철학은 무엇이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 철학이 사라지면 본질이 사라지면 현상만 남죠. 네. 자리라고 하는 현상만 남죠. 대표라고 하는 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네. 그 자리만 남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단계 논란 간단합니다. 남들에게 했던 잣대대로 하시라.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걸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본인들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네네. 이걸 어떻게 또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파장이 커서 이거는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가족 안 밝히면 가족이 네네. 했는지 아닌지 이걸 안 밝히면 보수가 그냥 둘로 쪼개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분의 말을 거들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장해찬 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해라 이거잖아요. 저 김은혜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가족이 했어 안 했어. 보면 심플한 거잖아요. 가족이 했다 안 했다를 말을 놓고 그게 정도가 어떻다. 뭐 전수조사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죠. 옛날 폰 비번 안 깔 때랑 똑같죠. 근본 출발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피하는 거죠. 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죠. 제가 농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검사하실 때, 네. 한동훈 대표 검사하실 때 승률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승률이요? 글쎄요. 뭐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100%입니다. 100%. 100대 빵입니다. 이건 검찰 시스템의 답이 있죠. 기소하고 나면 특수부 수사검사들 기소하고 나면 이미 네. 거기서 자기는 승리했습니다. 공소 단계에 가서 공판 단계에 가서 이기구 지구는 공판 검사의 잘못이거나 네. 다른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평생을 완전 무결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은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당대표로서. 네. 정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고도의 정무적 감각으로 하는 건데 개인의 정무적 감각, 개인을 위한 정무적 감각이 아니라 네. 국민, 당원을 위한 정무적 감각이겠죠. 예,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네. 지금 뭐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예.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특검도 막았고 탄핵도 막았어요. 그런다고 아까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만 남았잖아요. 자리. 그런다고 그 자리, 왕좌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거냐는 완전히 변론인 거죠. 그런 것들의 불구덩이에 뛰어들었을 때 그 왕좌의 자리가 본인한테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4분 정도 그 정도 예, 저는 되는 것 심플하다고 같은데 봅니다. 어제 이분이 격정 설명이 발언했던데. 길어지면 예. 변명이 되는 거죠. 아하. 네, 설명이 길어질 때 변명이 되는 거죠. 아. 법을한 분들이 자신 있을 때는 말이 간단합니다. 예스와 노, 예스와 노로만 대답해. 간단하죠. 자신 있을 때. 자신 없을 때 길어지죠. 그럼 설명이 변명이 되죠. 그래요. 당 대표를 흔들어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어제는 작심 발언까지 했는데. 제가 계속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당 대표 온 국민이 당 대표 끌어내리는 걸 인증을 하고 있죠. 본인들 스스로 인증을 해주고 있죠. 이게 당원 게시판 뭐 가족 논란 이걸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당 대표 끌어내리기? 그럼 이거 잘못되면 대표 물러나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 쥐잘난 맛에 사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화법 중에 빼어난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있죠? 딱 뭐를 물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준석 대표 토론 이런 거 할 때 그게 옳다가 아니라 굉장히 능수능란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곧 정치죠. 뒤집어 보면 분리할 때 네. 다른 쪽으로 싹 네. 시선을 돌리는. 지금 이분은 음, 항상 토론이나 정치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대답하는 자가 지는 겁니다. 설명하는 자가 지는 거죠. 아하. 이미 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미 졌습니까? 네, 이미 졌습니다. 야, 친한계 쪽에서 들으면은 기분 아유,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뭐가 없습니다. 졌어? 이렇게 할 수도 이미 있는데. 졌죠. 예, 설명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이분들의 네. 또 그런 목적은 있겠죠. 지금 예. 이제 워낙 명태균 씨로 비롯되는 것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조은희 의원 막 파장이 불거지니까 네. 관심을 뉴스로 덮는다. 악재를 호재로 덮어야 되는데 악재로 덮는다. 자기들 싸움으로 악재를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간 측면이 있겠죠. 물줄기를 돌리는 측면은 좀 있겠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만 딱 놓고 보면 지금 뭐 정치력도 보이지 못하고 네네. 리더십도 안 보이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뭐 네. 비겁하다는 이 표현이 맞을 정도로 리얼하게 딱 말씀드릴게요. 핵심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뿌띠 부르주아틱한 게 이런 때 해당되는 얘기죠. 음,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그들이 늘 강조하던 게 뭐예요? 국민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소명, 뭐 이런 거창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문제가 나올 때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엊그제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하셨어요. 뭐 네. 홍준표 대표께서 뭐 자기가 뭐 무슨 여자 속옷을 입었느니 뭐 이렇게 쭉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네.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옛날에 뭐 때문에 한 방에 가셨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로 한 방에 갔죠. 맞아. 그 얘기를 자기 굉장히 입으로 국민들에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재밌게 각인시켜 주신다. 야, 그러면은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저는- 대표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아까 네. 이제 근본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보수의 가치 철학 이게 신인규 이제 변호사가 없으니까.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도 쓰셨지만 예. 가치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상만 남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남을 때 보수가 후보를 픽하는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그때 1등하는 1등 주자 뽑으면 되는 될 것 겁니다. 같은 될 사람. 것 같은 사람 뽑다 보니 우리가 잠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네. 반기문 총장 1등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반기문 총장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아하. 당연히. 그리고 아하. 뒤에 황교안 대표도 1등이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는 네. 다 까먹었습니다. 거슬러 가면 김무성 대표도 1등 한 6개월 이상 하셨을 그렇네요. 거요. 아마도 계속 그때 음. 필요한 사람만 찾게 된다. 아. 근본적 가치 철학의 어떤 도도한 물 밑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견고한 이런 흐름들 움직임 없다. 그러면 네. 살아남는 움직임만 남는다. 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또다시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저는 몰락의 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바닥 찍고 지하실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패주기요 네. 라고까지 선언하고 다시 견고하게 일어섰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권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릴사이 들이듯이 엊그제까지 개 XX 소 XX 감히 우리 박근혜님을 하고 근조화환을 갖다 놨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축하화환으로 바뀌면서 후보 선택을 하고 오면서 네. 근본적 반성과 어떤 새로운 출발, 소위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닙니까? 지 살갗을 그럼요. 벗기면서까지도 네. 하는 건데 전혀 그런 절차 없이 테크닉, 소위 말해서 방법론으로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이 다 아시죠. 국민이 다 알고 네. 정말 이 가치 또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예, 겁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내수 경제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속을 것 같아요. 네, 네. 국민들이. 그거는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스스로들 바닥을 찍고 일어설 것인가를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가 많이 있었어요. 총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 혁신을 지금이라도 할 생각들을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대패를 했는가? 그렇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표출된 아까 제가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재명 아웃, 계속 이재명 대표만 죽이는 거. 예. 그런데 판이 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죽여도 본인들이 올라가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지율의 연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수층 결집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잘해야지. 네. 야구도 내가 득점을 해야 이기지. 그럼요. 이 네. 방어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닌데. 계속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고 일희일비를 많이 하죠.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한 번에 여기서 끝까지 해서 제로까지 네. 가는 경우는 없고 데드캣 바운스 지금 그러니까요. 일어났다 싶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나팔 불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또 해야 된다. 예. 심지어 전국 253개 당협에 다 프랭카드를 걸었잖아요. 그날 뭐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막 이재명 아웃해서 다 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측을 했나 보죠. 근데 요번에 어땠어요? 이번에. 자, 데드캣 바운스 가다가 한번 쳐졌죠. 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실수로 쳐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은 아. 그 누구도 잡지 못한다. 그렇네요. 증시에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그게 지금이 혹시 바닥 아닐까 해서 잡는 사람들 있죠. 네, 네.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뭐 8만 원대 가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와 가나보다 했는데 네. 7만 원대 와서 바닥이다 했는데 또 아니었고 6만 원, 5만 원, 4만 원대 찍고 지금 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예, 예. 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리얼미터 어제 나온 거나 이런 거 보면 20%대 중반 회복했다. 네, 네. 이제 뭐 됐네 이런 분위기가 네.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큰 코 다친다 나팔 이거죠. 부는 순간 급전 직하 떨어지는데 네. 콘크리트 20% 어쩌고 하다가 5%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는 것이죠. 자 이제 보수의 참 근본적인 네. 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또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 이거 좀 볼 여기서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명태규 씨 건을 누구 특정 몇몇 사람 처단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아웃, 오세훈 아웃, 네. 한동훈도 아웃 네네. 이렇게 뭐 끝. 자 그걸로 됐다. 제가 칼럼을 하나 지금 다 구상은 했어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초고를 썼는데 보세요. 제목을 이게 제가 농담으로 땡큐 제목을? 명태균이라고 할까, 명태균 스패러독스로 할까. 네.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 개혁으로 끌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들이잖아요. 개개의 사건을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하도 한꺼번에 많이 터지니까 우리가 무덤덤해졌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런 때 정말 근본적 화두를 던져야 된다. 첫째, 대한민국의 원로 기능은 어디 갔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로서 어떤 죽비를 내려칠 정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게 심지어 종교계까지 거슬러 간다 한들 어디 그렇게 국민들이 저분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네. 특히 보수에서 한때 최고의 지도자로 또 물론 진보에도 계셨지만 김종인 박사님 지금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원로 기능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 후배들이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지도자의 육성, 양성, 선발 시스템. 그게 결국 선거로 표출되는 건데 그 예선전 단계부터 수도 없이 꼬인 모습을 봤잖아요. 그걸 다시 세부화해 보면 여론조사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대개조, 지도자들의 마인드셋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처단하고 정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까 이런 거에 대한 국가 대개조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 진보 양날개가 균형을 맞춰서 날라온 대한민국이에요 지금까지. 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그 양날개 균형을 잘 맞추면서 갈까? 어느 한쪽이 부러지거나 없어진다 그래서 뭐 행복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살아왔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한 네. 개헌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4년 중임제 이런 거 포함해서 권력 구조, 대통령제냐, 뭐 이원 집정부제냐, 독일 오스트리아식의 이원 집정부제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 개헌 문제까지도 즉 전체적인 국가 사회 시스템 개혁으로 승화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저놈 없애야 돼 이런 것들로만 가면 불행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우리가 7, 8년 전에 예. 이 추위에 촛불 들고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 국민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리로 쉽게 못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슬픈 역사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명태균 이른바 이제 게이트 네네.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쪽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모르겠습니다가 제대로 아니라 아쉽게도 될지 지금까지 않을 것 표출되는 같아요. 그런 네.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지금 이 사태가 와도요.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렇네요. 거꾸로요. 박근혜 탄핵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이게 부끄러워서 나 이날부로 사표 내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어요? 기억에 남는 분은 없으시죠? 내가 정계 은퇴할게 하는 사람 있으셨어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그래요. 제대로 된 지도자도 원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저희 뭐 이제 오마이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정치 지도자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지 계속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개개 사건으로 예. 뭐를 오픈하고 또 자료를 어제도 밤새 또 자료를 뒤져보고 있어요. 하도 많아서 사실 이게 무슨 뭐가 의미였을까? 뭐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다시 이제 오늘 누구를 만나자고 했는데 네. 그런 개개 세세한 거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겸허하게 저도 다시 돌아 보이고 네. 그래도 십수년을 지도자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반열에서 살았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가사의 미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까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개개의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큰 틀을 과연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아하. 이런 근본적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